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바로 중2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2 때문에 북한에서 못 온다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정말 농담일까요? 농담이라면 뼈 있는 농담이 맞습니다. 중학생을 겪어본, 경험해본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2가 힘들었는지 그것을 뱉어내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중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가슴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 중학교 2학년을 그렇게 부모들이 무서워하고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중학교가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부모의 기대치, 아이의 기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중학생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2월에 비해서 중학교 1학년 3월은요. 딱 한 달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죠. 아이가 중학생이 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껏 초등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던 사춘기 몸의 변화는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던 대로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학교 급만 슝 하고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 몸이나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건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생으로 슝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부모의 생각도 아이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복을 딱 어여시 입고 아이가 나타나면요. 큰아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야기하죠. 너도 이제 네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너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라고 초등학교 6학년 2월에 아이는 어린아이였고요. 중학교 1학년 3월의 아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슝 하고 교복과 함께 아이의 위치가 달라지면서요. 기대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교복 입고 가는 아이를 보면 뭔가 의젓하고 흐뭇하고 뭔가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젓한 것에 더해서 급한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중학생이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겠어. 초등학교 6년이라서 길었지만 중학교 3년밖에 안 되잖아. 딱 반이야. 급해. 뭔가 서둘러야 돼.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공부도 태도도 뭐든 다 조금 더 성숙한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생각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는 또 어떨까요? 아이는 반대급부의 생각이 생기죠.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부모가 이리저리 나를 조정하거나 나를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실제적으로 아이가 판단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초등학교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어른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흐름이 쫙 깨집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나아가고 사춘기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연습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급간이 중학교로 달라지면서 기대치가 확 점프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아이와 올해 이 아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이 스스로도 부모도요.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섭다는 얘기죠. 중학교가 무서운 두 번째 이유는요. 또래의 변화로 인해서 아이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 그대로 올라가는데 뭐가 또 달라져? 별 변화 없다면서요.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나는 성장했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갖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요.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모여가지고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나는 일 정도의 독립을 해야겠다. 내가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일의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20명, 30명씩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확 달라지면서 반항의 정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친구 또래 관계를 중요시하는 아이들은요. 또래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중학생 때는 부모한테 저렇게 반항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대들어도 되는 거구나. 저렇게 욕을 사용해도 되는구나. 혹은 담배를 피네. 술을 이제는 나도 컸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또래를 따라갑니다. 어려서 부모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있던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욕도 같이 하고요. 누구 뒷담도 같이 하고요. 친구들 쟤는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
왕따 그런 분위기도 같이 동참을 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래 관계에서 튀기 싫어하고요. 또래 관계의 문화를 따라가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중학교에서는 또래 관계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또래도 있었지만 집에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했잖아요. 중학교에 가면서 아이들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또래에서 뭔가를 얻어야 돼. 부모님과는 이제 작별해야 돼. 라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친구들의 태도와 친구들의 행동에 동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반항하지 않던 아이가 반항을 하고요. 미운 말을 쓰기 시작하고 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술이나 담배, 왕따, 사이버 폭력, 기타 등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무섭다는 거예요. 또래의 힘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 또래들이 어때요? 성숙하고 서로 배울 점이 있는 또래기보다는 미숙하고 서로 부딪히고 감정적입니다. 서로 이성이 발달하고 있는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삐죽삐죽 쏟아 있어요. 감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행동들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중학교에서는 많이 작용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애까지 저럴 줄 몰랐어. 중3 왜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정말 세상 끝난 아이들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정말 1학년 때 모범생이었고 정말 태도가 좋았던 아이들이 망가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기피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망가지는 모습까지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1학년 때 예쁘고 그랬던 아이들이 내 친구들이랑 얼면 그런 문화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또래들이 무섭습니다. 중학교가 무서운 세 번째 이유는요. 부모님의 기대, 아이들의 자유 이것이 섞여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진행이 되죠. 시험이 사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도 시험이 없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시험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나는 중학생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복을 딱 입고 교실에 앉아 있어서 뭔가 입시레이스에 올라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시험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중학교에 막상 오니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충돌을 하는 거죠. 부모님과 자신이 갖고 있던 중학교에 대한 기대에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주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막상 오니 친구들은 자유롭고 시험은 없다. 거기서부터 아이들의 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잘 잡아왔던 태도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한테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고 나 스스로 뭔가 결정할 기회가 생겼는데 아무것도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일탈에 대한 자유의 느낌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초등학교 때 엄마 말처럼 성실하게 계속 공부만 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었는데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였어? 노는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위에서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성교제도 시작되고 몸은 확 변하고 하면서 온갖 혼란스러운 것들에 플러스 학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뭐지? 오묘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의 태도가 많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요즘은 이 자유학년제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식적인 평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성취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긴장할 수 있고 중2에 올라가서 정기고사를 대비하는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서요. 아무래도 시험이 있다. 중학교에서 첫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긴장하게 되니까요. 난이도를 낮춰서라도 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그만큼 뭔가 시급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런 걸 정해준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볼 때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이런 평가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각 학교에서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그만큼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학교 가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실제로 그렇게 따라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학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것들이 분위기가 바뀌는지 얘기를 드렸어요. 안 그래도 중학교에 가려면 걱정돼 죽겠는데 선생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중학교의 실상입니다. 중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를 잡아주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어지는 자유와 기대를 어떻게 잘 융합할지
그게 바로 중학교 생활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춘기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잡아가는 역량을 연습시키는 시작이니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생활의 팁은 중학탐구 생활에서 함께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